Learn Korean while you sleep.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이 영상으로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This is how you can use this video for your Korean listening practice. 먼저 한국어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Step 1. Listen in Korean only. 자기 전에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운전하면서 또는 운동하면서 들어보세요. You can listen before you go to sleep or on the bus, on the subway, driving in the car, or even working out. 화면을 볼 수 있으면 화면 속의 한국어 자막과 영어 단어를 보면서 들어보세요. If you can see the screen, listen with the Korean subtitles and English annotations for vocabulary. 처음에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그냥 들어보세요. In this stage, you don't have to understand every sentence. Just relax and try to listen. 그 다음에 한국어와 영어로 들어보세요. Step 2. Listen in Korean and English. 각 문장이 한국어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나옵니다. Each sentence will be spoken in Korean, followed by English translation. 화면 속에도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이 같이 나옵니다. On the screen, there will be both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아까 한국어로 들으면서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영어 해석을 보면서 확인하세요. Check your comprehension of what you listened in Korean in the previous stage with the English translation. 마지막으로 한국어로만 다시 들으면서 학습지 속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Step 3. Listen to the story in Korean only again, and this time try to fill in the blanks in the worksheet. 학습지와 정답은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The worksheet and the answer key are available for download in the video description section and the comment. 그럼 이제부터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시작할게요. Then now, let's list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봤는데요. 너무 재미있는데 이제 곧 드라마가 끝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요즘 보시는 드라마가 있으세요? 저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TV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쩌다가 선생님이 되었지만요. 저희 학교에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학생들과 드라마를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표현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취향의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누구나 인생 드라마 하나쯤은 있겠죠? 인생 드라마 하나씩 말해볼까요? 왜 그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실지 궁금해요. 그럼 오늘은 제가 한국어 배우기 좋은 드라마들을 특징별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드라마는 아니지만 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들은 설정은 있지만 한 줄 한 줄의 대본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연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드라마 대사 같은 어색함이 없고 대화가 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연애 프로에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기도 하고 감정이 부딪히기도 해요. 이런 과정이 모두 대화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고 유용한 표현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먼저 환승연애입니다. 환승연애는 헤어진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전 연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설정인데요.
헤어진 연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감정적인 장면이 많고 그 세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 관계를 만드는 건 결국 서로가 나누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배우고 한국인들이 서로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프로 같아요. 저는 환승연애 2를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너무 재미있는 대화들이 많아서 여러 번 보다가 결국 제 박사 논문에서 이 프로그램의 대화들을 분석하게 됐어요. 환승연애 3는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번 여름에 볼 예정이에요. 시즌 1도 재미있고요. 시즌 2는 한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또 잘 알려진 연애 리얼리티 프로는 넷플릭스의 솔로지옥인데요. 환승연애보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출연자의 외모를 강조하고 프로그램 전개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지만 화제성이 높아요. 이 프로도 설정은 있지만 완전히 대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꽤 자연스러운 대화를 볼 수 있고요. 환승연애도 그렇지만 솔로지옥도 패널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재미있어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연애를 보고 싶으시다면 돌싱글즈도 재미있어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연애 리얼리티 쇼예요. 그 다음으로 추천할 드라마들은 로맨스 드라마들입니다.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이 드라마들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서로를 만나고 친해지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죠. 주인공이 친구와 연애 상담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유행어나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근 드라마를 보면 유행하는 한국어 표현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이겠죠. 눈물의 여왕은 주인공 간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사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예요. 사실 지금 이 내용으로 한국어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얼마 전에 끝난 닥터 슬럼프도 편하게 보기 좋아요. 닥터 슬럼프에는 의학 용어가 조금 나오지만 그래도 친구 사이에 어떻게 대화하는지,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때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주인공들이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일상에서 얘기하고 다루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맨스 드라마로 킹더랜드와 사내 맞선도 추천합니다. 이 두 드라마는 돈 많은 재벌 상사가 여자 직원과 우연히 사랑에 빠지는 뻔한 내용이긴 한데요. 오히려 뻔해서 그런지 나오는 대사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그냥 따라할 수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국어 공부만을 위해 이 드라마들을 보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스릴러나 범죄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드라마는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은 범죄, 과거와 현재의 소통, 미스터리가 다 들어가 있는 드라마인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작가분은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좀비 드라마인 킹덤을 쓰기도 했습니다. 시그널은 정말 몰입감이 대단하고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드라마예요. 만약 한국어 공부뿐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장르 드라마를 보고 싶으시다면 시그널을 추천합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인공이 복수하는 내용을 좋아하신다면 더 글로리를 추천합니다.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이 오랫동안 준비한 복수를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정말 속이 시원해져요. 이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 태양의 후예 등을 쓴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에요. 저는 킬빌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마침내 그걸 하나씩 해치울 때 쾌감이 정말 크죠. 더 글로리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약간의 미스터리와 빠른 전개를 원하신다면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도 재미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도깨비에 나온 배우 김고은 씨하고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위하준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돈과 욕심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만약 이런 장르물이 좀 부담스러우시고 밥 먹으면서 또는 쉬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찾으신다면 다음의 드라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청춘시대인데요. 이 드라마는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라서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소소한 고민들을 다루고 있어서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소하고 조용하지만 귀여운 드라마를 찾으신다면 이번 생이 처음이라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남자 주인공과 소심하고 되는 일이 없는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정말 엉뚱하지만 귀여운 케미를 만들어낸답니다. 만약 한국 드라마를 이미 많이 보셨거나 드라마 속의 한국 문화와 한국식 유머에 익숙하시다면 슬기로운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1, 2가 있고요. 감방생활은 유명한 야구선수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범인을 폭행하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감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재치 있게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대학교 동창들이 병원에서 환자들과 겪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 간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고 오글거리는 게 싫으신 분들 있죠? 건조하지만 삶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려낸 무게감 있는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를 추천드립니다. 둘 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고요. 나의 아저씨는 고 이성균 배우와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주연으로 연기를 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의 정의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도 힘든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눈물의 여왕에 출연 중인 배우 김지원 씨의 평범한 일상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명대사도 많이 나오고요. 삶이 힘들 때 보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만약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복, 그리고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옷소매 붉은 끝동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과거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정조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2PM 출시대 배우 이준호 씨가 정조 이산을 연기하고 배우 이세영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립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입은 한복이 정말 아름답고 장면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멋져요. 만약 시간여행과 청춘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반짝이는 워터멜론과 선제업고 튀어를 추천드립니다. 두 드라마 모두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약간의 미스터리와 로맨스가 있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한 10대 소년이 청각장애인인 아빠의 10대 때로 시간여행을 해서 아빠의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내용이고요.
선제업고 튀어도 역시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최애 아이돌의 목숨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돌 역할로 나오는 배우 변우석 씨가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만약 한국어 사투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드라마들을 보세요. 먼저 경상도 사투리는 응답하라 1997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1997년을 배경으로 해서 고등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렸는데요. 주인공이 1세대 아이돌인 H.O.T 팬이라서 옛날 한국 아이돌 팬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이 드라마는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인 응답하라 1994를 보시면 경상도 사투리 말고도 전라도 사투리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살게 된 대학생들의 이야기거든요. 전라도 출신 학생과 경상도 출신 학생이 룸메이트가 되어 서로 문화 차이와 성격 차이로 싸우다가 친해지는 게 재미있어요. 만약 북한말에 관심이 있으시면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합니다. 이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 작가의 작품인데요. 재벌 상속녀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 중에 폭풍에 휘말려 북한에 불시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북한의 생활을 꽤 현실적으로 그려서 북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는 상대적으로 드라마에서 덜 접하게 되는데요. 동백꽃 필 무렵을 보시면 여유로운 충청 사투리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드라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미스터리와 로맨스, 코미디가 다 합쳐진 장르고요. 명대사가 정말 많아요. 착하고 정의로운 주인공들과 시골 마을 사람들의 생생한 연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드라마예요. 만약 잘생기고 예쁜 남자 여자 주인공의 연애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알고 있지만도 추천합니다. 넷플릭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배우 송강 씨와 인형 같은 외모에 솔직한 성격으로 인기가 있는 한소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두 배우 다 정말 만화 주인공 같은 외모를 가졌고 둘 다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어른스럽고 현실적인 연애 얘기를 원하시면 사랑의 이해도 재미있어요. 20, 30대 남녀의 직장 생활과 연애를 그렸거든요. 저는 여기 나오는 유연석 배우를 좋아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자 주인공도 아주 매력 있어요. 만약 조금 잔인하거나 무서운 것도 괜찮으시면 이제 곧 죽습니다 하고 킬러들의 쇼핑몰 손 더 게스트를 추천합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자가 그 벌로 다른 사람 12명의 몸에 들어가서 12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내용인데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통찰력이 있고 죽는 장면이 잔인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서운 드라마는 아니에요. 킬러들의 쇼핑몰은 처음부터 끝까지 멈출 수 없이 계속 보게 되는 드라마인데요. 도깨비에 나온 이동욱 배우가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삼촌을 연기했고요. 조연 배우분들의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죽은 삼촌이 남긴 다크웹 무기 쇼핑몰을 발견한 조카가 갑자기 들이닥친 킬러들로부터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을 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무섭지는 않고 조금 잔인해요. 액션이 멋지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손 더 게스트는 빙이라는 소재를 한국적인 공포로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한국의 무당, 굿, 민간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좀 무섭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최신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드라마가 정말 많거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더 많은 드라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나 스타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취향에 맞는 드라마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한국어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How was your day today? 저는 오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봤는데요. I watched a new episode of Queen of Tears today. 너무 재미있는데 이제 곧 드라마가 끝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It's so entertaining, but I'm sad because it's gonna end soon.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보시나요? Have you been watching it too? 아니면 혹시 요즘 보시는 드라마가 있으세요? Or do you have any other dramas you're watching these days? 저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I really love dramas. TV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My dream was to become a TV drama writer. 어쩌다가 선생님이 되었지만요. But somehow I ended up becoming a teacher. 저희 학교에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At my school, we have a class where we learn Korean through dramas. 학생들과 드라마를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표현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With my students, I watch dramas, discuss the content, learn expressions, and talk about Korean culture.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It's really great to teach and learn a live and natural Korean. 여러분은 어떤 취향의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dramas do you enjoy? 누구나 인생 드라마 하나쯤은 있겠죠? Everyone should have one special drama from their lives, right? 인생 드라마 하나씩 말해볼까요? How about sharing your all-time favorite drama? 왜 그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Why do you like that drama?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leave a comment.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실지 궁금해요. I'm curious about what kind of dramas the viewers of my channel enjoy. 그럼 오늘은 제가 한국어 배우기 좋은 드라마들을 특징별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Then today, I'd like to introduce some dramas that are useful to study Korean, categorized by their features. 먼저 드라마는 아니지만 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First, this is not a drama technically, but I'd like to recommend some reality dating shows. 왜냐하면 이 프로들은 설정은 있지만 한 줄 한 줄의 대본은 없기 때문이에요. That's because these shows have no scripted lines, although they may have a setting. 그래서 출연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So you can see the participants have conversations that are pretty natural and spontaneous. 그래서 드라마 대사 같은 어색함이 없고 대화가 더 현실적이에요. That eliminates the awkwardness of the scripted dialogues and makes the conversation more realistic. 그리고 이런 연애 프로에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And in these dating shows,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through conversation is very crucial.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기도 하고 감정이 부딪히기도 해요. People often misunderstand each other, struggle with communication, and clash emotionally. 이런 과정이 모두 대화에 나타납니다. All of these processes are reflected in the conversations.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고 유용한 표현을 배울 수가 있어요. So you can learn really natural and useful expressions. 제가 추천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먼저 환승연애입니다. The reality dating show I recommend first is Transit Love. 환승연애는 헤어진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전 연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설정인데요.
In this show, couples who have broken up live together in one house, where they may either find new partners or get back together with their exes. 헤어진 연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감정적인 장면이 많고 그 세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Because it involves ex-couples, there are many emotional scenes and a lot of detailed expressions of emotions. 인간관계를 만드는 건 결국 서로가 나누는 말들이잖아요. After all, human relationships are built on the words we share. 그래서 그런 말들을 배우고 한국인들이 서로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프로 같아요. So you can learn those words and get a glimpse of how Koreans build relationships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저는 환승연애 2를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I really enjoyed Transit Love 2. 너무 재미있는 대화들이 많아서 여러 번 보다가 결국 제 박사 논문에서 이 프로그램의 대화들을 분석하게 됐어요. There were so many interesting conversations that I ended up analyzing the conversations for my dissertation. 환승연애 3는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Transit Love 3 recently ended.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번 여름에 볼 예정이에요. I haven't watched it yet, but I plan to this summer. 시즌 1도 재미있고요. 시즌 2는 한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Season 1 was also good, but Season 2 was really popular in Korea. 그리고 또 잘 알려진 연애 리얼리티 프로는 넷플릭스의 솔로지옥인데요. Another well-known reality dating show is Singles Inferno on Netflix. 환승연애보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출연자의 외모를 강조하고 프로그램 전개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지만 화제성이 높아요. It's a bit more explicit in focusing on the physical appearance of the participant and sometimes feels unnatural, but it was very popular in Korea. 이 프로도 설정은 있지만 완전히 대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꽤 자연스러운 대화를 볼 수 있고요. It's not entirely scripted as well, so you can see quite natural conversations between participants. 환승연애도 그렇지만 솔로지옥도 패널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재미있어요. Both Transit Love and Singles Inferno are interesting to watch for the reactions of the panelists.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연애를 보고 싶으시다면 돌싱글즈도 재미있어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연애 리얼리티 쇼예요. If you're interested in seeing the dating lives of slightly older people, Love After Divorce is also fun. It's a dating reality show for people who have experienced divorce. 그 다음으로 추천할 드라마들은 로맨스 드라마들입니다. The next dramas I'd like to recommend are romance dramas.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이 드라마들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These dramas focus on love stories and compared to other genres, they use a lot of everyday language. 그리고 주인공들이 서로를 만나고 친해지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죠. You will see how the main characters meet, become friends, and fall in love. 주인공이 친구와 연애 상담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어요. And you will also get to hear how they talk to each other in different situations, like seeking advice from friends or working. 유행어나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근 드라마를 보면 유행하는 한국어 표현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Watching these dramas can help you learn trendy Korean expressions too, since language trends are always changing. 당연히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이겠죠. Right now, the most popular drama is Queen of Tears. 눈물의 여왕은 주인공 간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사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예요.
It's mainly about the love story, but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how family members interact. 사실 지금 이 내용으로 한국어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I'm actually working on a Korean lesson video covering these topics, so please stay tuned for that. 얼마 전에 끝난 닥터 슬럼프도 편하게 보기 좋아요. Another drama, Dr. Slump, just ended, and it's a nice one to watch casually. 닥터 슬럼프에는 의학 용어가 조금 나오지만 그래도 친구 사이에 어떻게 대화하는지 It includes a little bit of medical terms, but you will mainly see how friends talk with each other.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때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What kind of things are said when friends transition to a couple. 그리고 주인공들이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일상에서 얘기하고 다루는지 볼 수 있어요. And how the main characters discuss and deal with depression or trauma in their daily lives. 그리고 로맨스 드라마로 킹더랜드와 산의 맞선도 추천합니다. And I also recommend King the Land and Business Proposal as romance dramas. 이 두 드라마는 돈 많은 재벌 상사가 여자 직원과 우연히 사랑에 빠지는 뻔한 내용이긴 한데요. These two dramas are about rich CEOs falling in love with female employees by chance, which is a bit of a common storyline. 오히려 뻔해서 그런지 나오는 대사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Actually, because it's so typical, the conversations are really everyday. 그래서 굉장히 쉽고 그냥 따라할 수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So there are a lot of really easy expressions that you can just pick up and use. They're all effective for learning Korean. 그런데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국어 공부만을 위해 이 드라마들을 보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But for those who aren't into romance dramas, watching these dramas just for learning Korean might be a little bit challenging. 만약 스릴러나 범죄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If you're more into thrillers or crime dramas, I will give you a few recommendations. 먼저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드라마는 시그널입니다. First, if you're into this kind of genre, there's one drama you shouldn't miss, and that's Signal. 시그널은 범죄, 과거와 현재의 소통, 미스터리가 다 들어가 있는 드라마인데요. Signal is a drama that combines crime, communica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worlds, and mystery.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It's written by Kim Eun-hee, a highly acclaimed drama writer in Korea. 이 작가분은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좀비 드라마인 킹덤을 쓰기도 했습니다. Who also wrote the popular zombie drama Kingdom on Netflix. 시그널은 정말 몰입감이 대단하고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드라마예요. Signal is incredibly immersive and never gets boring. 만약 한국어 공부뿐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장르 드라마를 보고 싶으시다면 시그널을 추천합니다. If you're looking for a drama that's not only good for learning Korean but also really entertaining, I'd recommend Signal. 넷플릭스에 있어요. It's on Netflix. 그리고 혹시 주인공이 복수하는 내용을 좋아하신다면 더 글로리를 추천합니다. And if you like stories about revenge, then The Glory is for you.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이 오랫동안 준비한 복수를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The Glory is a drama about a protagonist who's been a victim of school violence and is slowly getting revenge step by step. 정말 속이 시원해져요. It's really satisfying to watch. 이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 태양의 후예 등을 쓴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에요. This drama is written by Kim Eun-suk, who's known for other hit dramas like Mr. Sunshine and Descendants of the Sun. 저는 킬빌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마침내 그걸 하나씩 해치울 때의 쾌감이 정말 크죠. Personally, I love movies like Kill Bill, where the protagonist trains for revenge and finally gets their payback. 더 글로리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The Glory has a similar structure, so you'll probably find it quite enjoyable too. 또 약간의 미스터리와 빠른 전개를 원하신다면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도 재밌습니다. If you're looking for something with a bit of mystery and fast-paced storytelling, Little Woman is another choice. 이 드라마는 도깨비에 나온 배우 김고은 씨하고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위하준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This drama stars 김고은 from Goblin and 위하준 from Squid Game. 돈과 욕심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It explores how money and greed can change ordinary lives and how far people will go to protect what they have. 만약 이런 장르물이 좀 부담스러우시고 밥 먹으면서 또는 쉬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찾으신다면 다음의 드라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If you find this kind of genres a bit overwhelming and you're looking for dramas you can watch comfortably while eating or relaxing, I've got some recommendations for you. 먼저 청춘시대인데요. The first one is Hello My Twenties. 이 드라마는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라서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This drama revolves around college girls in their early 20s, so if you're around that age, you might enjoy it.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소소한 고민들을 다루고 있어서 재미있어요. It tackles the little worries and joys of that age group, which makes it really fun. 그리고 이렇게 소소하고 조용하지만 귀여운 드라마를 찾으신다면 이번 생이 처음이라를 추천해 드립니다. And if you're looking for something cute and cozy like that, I'd recommend This Is My First Life. 사회성이 부족한 남자 주인공과 소심하고 되는 일이 없는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정말 엉뚱하지만 귀여운 케미를 만들어낸답니다. It's about a socially awkward guy and a timid girl who meet and create this adorable but quirky chemistry. 만약 한국 드라마를 이미 많이 보셨거나 드라마 속의 한국 문화와 한국식 유머에 익숙하시다면 슬기로운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If you've already seen a lot of Korean dramas and you are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and humor in them, I'd recommend the Playbook series.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1, 2가 있고요. There are Prison Playbook and Hospital Playlist 1 and 2. 감방생활은 유명한 야구선수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범인을 폭행하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It's a warm and witty drama that portrays the various people he meets in prison. 감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재치 있게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Prison Playbook tells a story of a famous baseball player who ends up in prison after beating up the man who assaulted his sister.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대학교 동창들이 and Hospital Playlist follows a group of medical school classmates working as doctors in the same hospital. 병원에서 환자들과 겪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 간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It's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patients as well as their friendships and love lives.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고 오글거리는 게 싫으신 분들 있죠? But I know some people aren't into all that warm and fuzzy stuff, right? 건조하지만 삶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려낸 무게감 있는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를 추천드립니다. If you prefer dramas that are more gritty and realistic, I'd recommend My Mister and My Liberation Notes.
둘 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고요. Both are from the same writer. 나의 아저씨는 고 이성균 배우와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주연으로 연기를 했는데요. My Mr. stars late 이성균 and IU as an actor.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It's about people who are facing the harshness of life but still manage to find friendship and goodness.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의 정의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It's a drama that showcases what it means to be a good adult, a good person. 나의 해방일지도 힘든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My Liberation Notes also portrays characters who persevere through tough times and quietly live their lives despite the challenges they face. 눈물의 여왕에 출연 중인 배우 김지원 씨의 평범한 일상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김지원, who's currently in Queen of Tears, delivers impressive portrayals of ordinary everyday life. 명대사도 많이 나오고요. 삶이 힘들 때 보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There are plenty of memorable lines, and it's the kind of drama that offers comfort when life gets tough. 만약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복, 그리고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If you're into traditional Korean culture, 한복 and historical dramas,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옷소매 붉은 끝동을 추천합니다. I'd recommend the popular drama The Red Sleeves from a few years back. 한국의 과거 조선시대의 왕이었던 정조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It tells the love story of King 정조 from Korea's past Joseon era, which has been depicted in many other works as well. 2PM 출신의 배우 이준호 씨가 정조 이산을 연기하고 배우 이세영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립니다. Former 2PM member Lee Junho portrays King Jeongjo and actress Lee Se-young plays the female lead, creating a sad, beautiful love story. 드라마 속 배우들이 입은 한복이 정말 아름답고 장면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멋져요. The hanboks worn by the actors in the drama are truly beautiful, and each scene is magnificent like paintings. 만약 시간여행과 청춘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반짝이는 워터멜론과 선제업고 튀어를 추천드립니다. If you're into time travel and youth dramas, I'd recommend Sparkling Watermelon and Lovely Runners. 두 드라마 모두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약간의 미스터리와 로맨스가 있답니다. Both dramas are centered around time travel with a touch of mystery and romance.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These shows have been really popular among the younger generations.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한 10대 소년이 청각장애인인 아빠의 10대 때로 시간여행을 해서 아빠의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내용이고요. Sparkling Watermelon is about a teenage boy who travels back in time to his dad's teenage years before he lost his hearings in order to prevent the accident. 선제업고 튀어도 역시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최애 아이돌의 목숨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In Lovely Runner, also the female protagonist tries to save her favorite idol's life by going back in time through time travel. 여기서 아이돌 역할로 나오는 배우 변우석 씨가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Actor 변우석, who plays the role of the idol, is gaining a lot of popularity these days. 만약 한국어 사투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드라마들을 보세요. If you're interested in Korean dialect, check out the dramas I'm about to introduce. 먼저 경상도 사투리는 응답하라 1997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First, you can hear the 경상 dialect in Reply 1997.
1997년을 배경으로 해서 고등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렸는데요. The drama is set in 1997 and portrays the love and friendship among high school students. 주인공이 1세대 아이돌인 H.O.T 팬이라서 옛날 한국 아이돌 팬 문화를 볼 수 있어요. The main character is a fan of the first generation idol group H.O.T, so you can see the old Korean idol fan culture. 이 드라마는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This drama is set in 부산.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인 응답하라 1994를 보시면 경상도 사투리 말고도 전라도 사투리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Also, if you watch the second series called Reply 1994, you can hear not only 경상 dialect but also the 전라 dialect.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살게 된 대학생들의 이야기거든요. It's about college students who moved to Seoul for school from their hometown. 전라도 출신 학생과 경상도 출신 학생이 룸메이트가 되어 서로 문화 차이와 성격 차이로 싸우다가 친해지는 게 재미있어요. It's fun to watch as a student from Jeolla province and a student from Gyeongsang province become roommates, initially arguing because of culture and personality differences, but eventually becoming friends. 만약 북한말에 관심이 있으시면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합니다. If you are curious about North Korean dialect, I recommend Crash Landing on You. 이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 작가의 작품인데요. It's written by the same author as Queen of Tears. 재벌 상속녀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 중에 폭풍에 휘말려 북한에 불시착해서 It's about a 재벌 heiress 윤세리 who crash lands in North Korea while paragliding.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And meets a man she falls in love with, becoming friends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의 생활을 꽤 현실적으로 그려서 북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It portrays life in North Korea quite realistically, offering an indirect glimpse into the lives of North Korea.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는 상대적으로 드라마에서 덜 접하게 되는데요. Also, you might not encounter much 충청 dialect in dramas. 동백꽃 필 무렵을 보시면 여유로운 충청 사투리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If you watch When the Camellia Blooms, you will feel the charm of the relaxed 충청 dialect. 이 드라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I really love this drama. 미스터리와 로맨스, 코미디가 다 합쳐진 장르고요. 명대사가 정말 많아요. It's a mix of mystery, romance, and comedy with plenty of memorable lines. 착하고 정의로운 주인공들과 시골 마을 사람들의 생생한 연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드라마예요. The drama makes you feel good because of the kind and righteous main characters and the lively acting of the characters in the country neighborhood. 만약 잘생기고 예쁜 남자 여자 주인공의 연애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알고 있지만도 추천합니다. If you like some romance featuring pretty and handsome actors, I'd recommend Nevertheless. 넷플릭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배우 송강 씨와 인형 같은 외모에 솔직한 성격으로 인기가 있는 한소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It stars the Netflix son 송강 and the charming 한소희, known for her doll-like beauty and candid personality. 두 배우 다 정말 만화 주인공 같은 외모를 가졌고 둘 다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 Both actors look like they walked straight out of a comic book and are incredibly charming.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If you enjoy love stories and romance, you will definitely have a good time watching. 그리고 조금 더 어른스럽고 현실적인 연애 얘기를 원하시면 사랑의 이해도 재미있어요. And if you're into more mature and realistic relationship tales, The Interest of Love is also a great pick. 20, 30대 남녀의 직장 생활과 연애를 그렸거든요.
It describes the work life and relationships of people in their 20s to 30s. 저는 여기 나오는 유연석 배우를 좋아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자 주인공도 아주 매력 있어요. I started watching it because I like Yoo Yeon-seok, the actor in it, but the female lead is also very charming. 만약 조금 잔인하거나 무서운 것도 괜찮으시면 이제 곧 죽습니다 하고 킬러들의 쇼핑몰 손 더 게스트를 추천합니다. If you're okay with something a bit brutal or scary, I recommend Death's Game, A Shop for Killers, and 손 더 게스트. 이제 곧 죽습니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자가 그 벌로 다른 사람 12명의 몸에 들어가서 12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내용인데요. Death's Game is about a man who kills himself and then having to experience death 12 times by inhabiting the bodies of 12 different people.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통찰력이 있고 죽는 장면이 잔인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서운 드라마는 아니에요. The story about life and death is insightful, and while the dying scenes can be a little brutal, overall it's not a scary drama. 킬러들의 쇼핑몰은 처음부터 끝까지 멈출 수 없이 계속 보게 되는 드라마인데요. The Shop for Killers is a gripping drama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도깨비에 나온 이동욱 배우가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삼촌을 연기했고요. Starring 이동욱 from Goblin as an unbelievably handsome uncle. 조연 배우분들의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The supporting actors are also amazing. 죽은 삼촌이 남긴 다크웹 무기 쇼핑몰을 발견한 조카가 갑자기 들이닥친 킬러들로부터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It's about a niece who finds out a dark web weapon shopping mall left behind by his uncle who passed away and must survive sudden attacks from killers.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을 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무섭지는 않고 조금 잔인해요. 액션이 멋지기도 해요. There are many scenes that are so tense that you can't breathe, and while it's not scary, it's a little brutal. The action is incredible. 마지막으로 손 더 게스트는 빙이라는 소재를 한국적인 공포로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Last one is 손 더 Guest, which explores possession with element of Korean shamanism and folk beliefs. 한국의 무당, 굿, 민간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좀 무섭습니다. You can learn about Korean shamans, rituals, and folk beliefs. It's a little scary. 오늘은 대부분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소개해 드렸어요. Today, I mainly introduce recently released dramas. 사실 최신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드라마가 정말 많거든요. Actually, there are many interesting dramas even if they are not the latest.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더 많은 드라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I will introduce more dramas in another video.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나 스타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lso, let me know if you have favorite drama genres or styles. 제가 여러분 취향에 맞는 드라마를 추천해 드릴게요. I'll recommend dramas that suit your taste.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게요. Then I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 filled with good things.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See you in the next video with different content.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매일매일 즐겁게 한국어 공부해요.